청취자 여러분, 저희 이야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과거가 지나간 것, 시간의 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가 결코 죽지 않고 그저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서 잠든 씨앗과 같아서 한 방울의 눈물, 한마디의 속삭임, 혹은 올바른 이의 시선을 받아야만 비로소 깨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씨앗입니다. 다 아문 줄 알았던 가족의 상처와 잊혀진 약속, 그리고 가장 기이하고 심지어는 잔인한 방식으로 표현된 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언제나 무심한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심장과 눈물로 계획된 가장 숭고한 희생일까요? 이 이야기는 즉각적인 정의를 찾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주인공과 함께 과거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을 인내심을 가진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시간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봅시다. 작은 생명들의 첫 울음소리가 운명적인 이별의 시작이 되었던 그 음울했던 날로 말입니다. 그 이별은 우리를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거대한 진실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 백설 바이슈의 세상은 평온했다. 이름처럼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털로 덮인 이 진돗개는 볕이 잘 드는 마당이 딸린 작은 시골집에서 늙은 주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백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고 주인의 말벗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지능은 마을에서도 유명했다. 아침이면 코를 이용해 익숙하게 대문의 빗장을 밀어 열고 새벽에 배달된 신문을 물어 팻마루에 가져다 놓는 것은 그녀의 오랜 일과였다. 최노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주인은 그런 백설을 볼 때마다 허허 웃으며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최근 백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곧 엄마가 될 터였다. 최노인은 그런 백설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백설이 이제 엄마 되겠구나. 많이 먹고 튼튼한 새끼들을 낳아야 한다. 백설은 그 말뜻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 주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 작은 집과 다정한 주인, 그리고 곧 태어날 새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완벽했다. 그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최노인은 마당 한쪽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백설은 팻마루 그늘에 엎드려 그런 주인의 뒷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헉!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최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텃밭에 쓰러졌다. 백설의 몸에 박힌 동물적 본능이 순식간에 붉은 경고등을 켰다. 주인의 몸에서 풍겨오는 고통의 냄새,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무력한 모습, 몇 초간의 혼란이 지나자 그녀는 목이 찢어져라 필사적으로 지저대기 시작했다. 컹컹컹컹. 그것은 평소의 짖음이 아니었다. 온 마을이 떠나가라 울부짖는 절박하고도 처절한 비명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대문으로 달려가 앞발로 문을 긁고 행여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길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짖었다. 제발 누가 좀 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위험해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기적을 불러온 것이었다. 평소와 다른 백설의 울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집 아저씨가 담 너머를 들여다보았고 쓰러진 최노인을 발견하고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곧이어 동네의 고요함을 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주인을 들것에 싣고 온갖 기계를 부착했다. 백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과 소음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주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낯선 이들의 거친 움직임과 다급한 고함 소리는 그녀를 겁에 질리게 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새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위험하다. 이곳은 위험해. 안전한 곳으로. 아기들을 낳을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구급차가 최노인을 싣고 황급히 마을을 떠나는 그 혼란의 와중에 백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몸을 돌려 정든 집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무작정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오직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헛간 하나를 발견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하고 낡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백설은 헛간에 삐걱거리는 마루 밑 흙냄새와 마른 나무 냄새가 뒤섞인 어둡고 아늑한 공간을 찾아냈다. 바로 여기다. 그날 밤 백설은 극심한 상호 끝에 5마리의 작고 소중한 생명들을 낳았다. 털도 제대로 나지 않고 눈도 뜨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꼼지락거리는 새끼들. 백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녀석들의 몸을 정성껏 핥아주었다. 탯줄을 끊고 차가운 흙의 기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새끼들을 감쌌다. 주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도 잠시. 그녀의 온 세상은 이제 막 태어난 이 작은 생명들에게로 모아졌다. 헛간 마루 밑 세상과 단절된 작은 어둠 속에서 백설은 고된 운명의 시작을 알지 못한 채 오직 따뜻한 모성애에 흠뻑 젖어 있었다. 독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모성애의 장면이 곧 닥쳐올 잔인한 시련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어미개의 눈물과 기적의 이유가 되리라는 것을. 헛간 마루 밑의 작은 세상에서 사흘이 흘렀다. 백설의 곁에는 5마리의 새끼들이 꼬물거리며 어미의 젖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새끼들이 젖을 빠는 감촉은 배고픔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점점 젖이 마르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인해 더 이상 새끼들을 먹일 충분한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배고픈 새끼들의 낑낑거림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자신의 굶주림은 견딜 수 있었지만 새끼들이 굶주리는 것은 어미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새끼들이 모두 죽고 만다. 백설은 큰 결심을 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둥지를 떠나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만 했다. 그녀는 잠든 새끼들의 털을 하나하나 정성껏 핥아주었다. 금방 돌아올게. 아가들아. 엄마가 맛있는 밥을 구해올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둠 속을 빠져나왔다. 며칠 만에 다시 나온 바깥 세상은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이제 그녀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남루하고 굶주린 들개의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코끝에 온갖 종류의 음식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냄새의 근원지는 근처의 작은 시골 장터였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며 장터로 향했다. 그녀는 누구를 해칠 생각도 무엇을 훔칠 생각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 새끼들에게 물어다 줄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 저 개 좀 봐. 왜 저렇게 더러워. 생선 가게 앞에서 떨어진 생선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던 백설을 발견한 한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저리 가. 이 더러운 들개야. 가게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물을 뿌렸다.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백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서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인데 그때 누군가 냉정한 목소리로 시청에 신고 전화를 넣었다. 여기 장터에 더러운 들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처리 좀 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하얀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포획망과 올가미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공포가 백설의 온몸을 휘감았다. 안 돼. 잡히면 안 돼. 새끼들에게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새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몸에는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결국 차가운 포획망이 그녀의 몸 위로 덮쳐왔다. 꼼짝마. 그물 속에서 백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빠져나가야 한다는 본능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 춥고 어두운 헛간 밑에서 어미만을 기다리고 있을 5마리의 새끼들. 아가들이 굶어 죽을 거야. 이제 혼자야. 그 생각에 백설의 저항은 힘을 잃고 처절한 절망감으로 변해갔다. 백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은 온갖 동물들의 두려움과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개들의 짖는 소리와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비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나는 철창 안에 갇혔다. 한 직원이 다가와 그녀의 철창에 작은 팻말을 걸었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은 그 팻말의 글씨를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관리번호 25-12. 이름 없음. 품종 진도 믹스 109. 특징 칩 없음. 상태 비협조적. 경계심 강함.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백설의 운명을 결정짓는 붉은색 도장이 찍힌 문구가 있었다. 안락사 예정일 2025년 7월 14일, 2025년 7월 7일 월요일.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백설은 철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보호소 안의 다른 개들이나 직원들을 향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끌려온 방향. 헛간이 있고 새끼들이 기다리는 그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주인을 잃고 새끼들과 생이별하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는 신세.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통하는 문은 이제 완벽하게 닫혀버렸다. 죽음의 시계가 소리 없이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동물보호소에서의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백설에게는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다른 개들의 불안한 짖음, 낯선 사람들의 냄새, 차가운 쇠창살의 감촉. 그녀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물 한 모금, 사료 한 톨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헛간 밑에 남겨진 새끼들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지금쯤 얼마나 배고플까?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어미를 찾으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그녀는 철창 안에서 끊임없이 서성거렸다. 좁은 공간을 빙글빙글 돌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보호소 직원들의 눈에 그런 백설의 모습은 그저 적응하지 못하는 예민하고 공격적인 개일 뿐이었다. 저 백구,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가까이만 가도 으르렁거려. 저렇게 예민해서야 누가 입양하겠어. 안락사 명단에 오르겠네. 그들은 무심코 말을 주고받으며 백설의 운명을 예단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의사 박수진의 눈에는 백설이 다르게 보였다. 올해로 3년차 수의사인 수진은 이 일이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매일같이 마주하는 버려진 생명들의 슬픈 눈빛의 마음이 무뎌지는 날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슬픔을 본 탓에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벽을 쌓고 있었다. 정을 주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우리는 모두를 구할 수 없어.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백설이 유난히 사납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심코 그 눈을 들여다보곤 했다. 이상하게도 백설의 눈에서는 단순한 공격성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처절한 간절함이었고 그 깊은 곳에는 지성마저 느껴지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흘러 수요일 오전 2025년 7월 9일이 되었다. 백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였다. 금요일 오전에 집행될 안락사 명단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수진은 회진을 돌다 습관처럼 백설의 철창 앞에 멈춰 섰다. 그날따라 백설은 미친 듯이 서성거리지 않았다. 수진이 다가오자 그녀는 돌던 것을 멈추고 철창 앞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똑바로 수진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백설의 크고 검은 눈망울에서 또렷한 눈물 한 방울이 맺히더니
잠시 머무는가 싶다가 이내 하얀 털을 적시며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눈병 때문에 흐르는 분비물 따위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투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슬픔의 결정체였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숨을 멈췄다. 수의사로 일하며 동물의 고통과 죽음은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눈물은 처음이었다. 정을 주지 않으려 쌓아 올렸던 그녀의 단단한 방어벽에 그 눈물 한 방울이 뜨거운 인두처럼 짖으며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박 선생님, 거기서 뭐 해요? 마침 지나가던 동료 직원이 물었다. 그는 백설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저 녀석한테 정 주지 말아요. 눈에 염증이 생겼나? 눈물 자국이 있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지나갔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저것은 염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이자 영혼의 절규였다. 바로 그때 피곤한 얼굴의 보호소 소장이 회진을 돌며 다가왔다. 그는 백설의 철창 앞에 놓인 조금도 줄지 않은 사료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녀석, 관리번호 25-132. 아직도 안 먹나? 네, 소장님. 스트레스가 심한지 가까이만 가면 으르렁거립니다. 소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포기해야만 하는 자의 지친 체념의 소리였다. 먹지 않는 개는 살아남지 못해. 입양 가능성 없어. 금요일 오전에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명단 제일 위에 올려놔. 소장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다. 금요일 오전. 이제 백설에게 남은 시간은 이틀도 채 되지 않았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장의 등 뒤로 다시 철창 구석에 몸을 말고 앉아 미동도 없는 백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귓께는 소장의 냉정한 지시와 백설의 말없는 눈물이 동시에 맴돌았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수많은 안락사 대상 중 하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박수진과 눈물을 흘리는 진돗개 백설 사이에 침묵의 약속이자 싸움이 되었다. 어떻게든 저 눈물의 의미를 알아내야만 한다. 금요일이 오기 전에 백설의 눈물을 본 다음 날 목요일이었다. 수지는 하루 종일 다른 동물들을 진료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백설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검고 깊은 눈동자, 하얀 털을 적시며 흘러내리던 투명한 눈물 한 방울. 그 장면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그녀의 쌓아 올린 냉소주의의 벽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백설의 철창으로 향했다. 혹시나 또 다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백설은 어제와 달랐다. 필사적으로 서성거리던 모습은 눈에 띄게 줄었고 철창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것은 안정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깊은 절망이 빚어낸 희망을 포기한 자의 무기력함이었다. 그 모습은 수진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박 선생님, 또 저 백구 앞에 있네요. 동료 수의사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다. 수진이 넌지시 물었다. 선배 눈에는 저 개가 그냥 사납게만 보여요. 전 자꾸만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아서요. 동료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박 선생은 마음이 너무 여려. 여기 있는 녀석들, 사연 없는 애들이 어디 있다고. 하나하나에 정주다 보면 이 일 못해. 소장님 말씀처럼 우린 현실적이어야 해. 동료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맞았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이성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백설의 철창에 걸린 팻말을 보았다. 안락사 예정일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바로 내일이었다. 목요일 오후가 무심하게 흘러갔다. 내일 아침으로 예정된 안락사는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계획이 아니었다. 수지는 약품실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안락사 약물 앰플들을 보았다. 그리고 소장 책상 위에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뭉치맨 위에 관리번호 25-132라는 백설의 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시간은 물리적인 압박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대로는 안 돼.
뭐라도 해야만 해. 그날 저녁. 마지막 회진 시간이었다. 수지는 큰 결심을 했다. 백설의 공격성 때문에 미뤄왔던 정밀 신체 검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혹시 몸에 다른 질병이 있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남은 합리적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 없이 홀로 백설의 철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백설을 불렀다. 백설아, 괜찮아. 아프게 하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보자. 놀랍게도 백설은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마치 수진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조용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대고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외상도, 특별한 질병의 징후도 없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백설의 복부를 촉진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단단하게 부어오른 유선 루시엔.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생각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두 하나를 살짝 눌렀다. 그러자 하얀 젖 한 방울이 방울져 맺혔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며칠째 이어지던 단식, 불안하게 서성거리던 모습, 그리고 그토록 애절했던 눈물 한 방울. 그 모든 것은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격성이 아니었다. 엄이었어. 수진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세상에, 엄이었구나. 새끼들이 저 바깥 어딘가에 혼자서 굶주리고 있겠구나. 백설의 모든 행동은 어미의 본능이었다. 새끼에게 돌아가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고 젖을 물리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토록 애절하게 눈물을 흘렸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새끼들의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목요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위대한 모성애의 주인공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는 어미를 기다리다 지친 작은 생명들이 조용히 꺼져갈 것이다. 이제 수진에게는 더 이상 의문이 없었다. 오직 사명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시계보다 더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격렬한 행동에 서류를 보고 있던 소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박 선생,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그의 분노보다 더 단호했다. 소장님, 관리번호 25-32는 어미입니다. 갓 출산한 어미요. 새끼들이 지금 저 바깥 어딘가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장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어미라고 박 선생.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게 그런 녀석들의 안타까운 사연이야. 증거도 없고 위치도 모르잖나. 자네 추측만으로 우리 인력을 낭비할 수는 없어. 인력이 아니라 제 시간을 쓰겠습니다.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니 제게 내일 정고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와 그게 둘만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새끼들을 찾지 못하면 그땐 저도 군말 없이 제 손으로 안락사를 집행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었다. 생명을 구하려는 자의 절박하고도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장은 그녀의 기세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정고까지야. 1분도 넘길 수 없어. 다음 날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아침 안락사 집행일이었다. 수지는 동이 트자마자 보호소로 출근했다. 그녀는 백설의 철창 문을 열고 부드럽게 목줄을 채웠다. 그리고는 백설의 눈을 마주보며 한 명의 어미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가자. 엄마, 아가들한테 데려다줘. 목줄이 풀리자
백설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보호소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녀의 뒤를 따라 필사적으로 뛰었다. 백설은 놀라운 기억력으로 자신이 잡혀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새끼들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굶주린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도시는 위험으로 가득했다. 쌩쌩 달리는 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낯선 골목에서 길을 헤매기도 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다. 시계는 오전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은 타들어 갔다.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소장이었다. 박 선생, 11시 45분이야.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게. 나도 더는 기다려줄 수 없어.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백설을 바라보았다. 백설 역시 지쳤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실패인가? 이대로 모든 게 끝인가? 수진은 목이 맨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백설아. 우린 실패했나봐. 그녀가 절망감에 휩싸여 목줄을 돌아서는 쪽으로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컹 백설이 갑자기 날카롭게 짖으며 수진을 뿌리치듯 앞으로 세차게 달려나갔다. 마지막 희망의 불꽃처럼 그녀는 근처 시장 옆 버려진 낡은 헛간 쪽으로 수진을 이끌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삐걱거리는 헛간의 마루 밑 어두운 공간으로 몸을 던져 사라졌다. 백설아. 수진은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고 어둡고 축축한 마루 밑을 비췄다. 퀴퀴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들었다. 까깅 들릴 듯 말 듯. 세상에서 가장 가냘프고 애처로운 소리. 수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먼지투성이의 작은 손뭉치 같은 것들이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들은 어미의 냄새를 맡고 마지막 힘을 다해 어미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백설은 지친 몸을 눕혀 새끼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불안과 공포,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평화롭고도 성스러운 모성애만이 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소장님,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제가 아가들을 찾았어요. 수화기 저편. 소장실에 앉아있던 소장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늘 지쳐있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던 그의 얼굴에 서서히 놀라움이 번져나갔다. 그의 입에서 그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세이얼, 그것은 불신과 경이로움과 그리고 한 위대한 어미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경의가 담긴 짧지만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기적은 마감 시간 단 몇 분을 남기고 그렇게 일어났다. 백설과 5마리 새끼들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는 그날 오후 보호소의 한 젊은 자원봉사자의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눈물로 새끼를 구한 어미개라는 제목의 짧은 글과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며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는 백설의 사진 한 장.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눈물 흘린 진돗개, 어미 의기적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보호소 입구에 놓인 작은 후원금 모금함은 하룻밤 사이에 지폐로 가득 찼다. 보호소 소장은 밀려드는 관심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이내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안락사 예정이었던 백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박수진 수의사의 끈질긴 노력과 백설의 위대한 모성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지친 현실주의자의 체념이 아닌 기적을 목격한 자의 겸허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소장은 공식적으로 보호소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수많은 후원금으로 백설 기금을 조성하여 백설과 같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7일이라는 기계적인 안락사 규정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나의 작은 생명이 거대한 시스템의 벽에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국으로 퍼져나간 뉴스 기사를 최 노인이 입원한 병원의 한 간호사가 보게 되었다. 그녀는 사진 속 백설이가 병원으로 실려오던 날 집 앞에서 처절하게 짖던 그 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며칠 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최 노인은 보호소에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백설아, 아직 성취하는 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충직한 개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한 얼굴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백설 역시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인의 목소리를 듣자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한참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최 노인은 수진의 안내로 백설의 새끼들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손주들을 보고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고, 우리 백설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이렇게 예쁜 손주들을 5이나 만들어주고. 그의 거친 손이 백설의 머리를 그리고 작은 강아지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날 오후 보호소의 조용한 한쪽에서 수진은 최 노인과 나란히 앉아 평화롭게 젖을 빠는 새끼들과 그 모습을 자유롭게 지켜보는 백설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우리 백설이한테 영혼이 있다는 걸 항상 알았지. 그날 이놈이 나를 살렸어.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백설이의 영혼과 그 온 가족을 살린 게야.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백설을 바라보았다. 불과 일주일 전 차가운 철창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개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강한 존재, 바로 어미였다. 수진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백설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백설이, 그리고 그녀의 새끼들이 자신을 구원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매일 반복되는 죽음과 이별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녀의 열정과 소명을 이 작은 생명들이 다시 뜨겁게 지펴준 것이었다. 보호소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백설은 이제 최 노인의 집에서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최 노인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마당에는 백설의 행복한 발걸음 소리가 가득했다. 백설의 5마리 새끼들은 그 사이 무럭무럭 자라 모두 따뜻하고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특히나 어미를 쏙 빼닮은 하얀 털을 가진 녀석들은 입양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였다. 박수진 수의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지친 얼굴로 죽음을 마주하는 수의사가 아니었다. 백설의 기적 이후 보호소에 쏟아진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기적 펀드를 관리하며 제2, 제3의 백설을 찾아내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체념이 아닌 사명감이 반짝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보호소에서 열린 입양 행사날이었다. 수진은 백설의 마지막 남은 새끼 한 마리를 새로운 가족에게 소개해주고 있었다. 가슴에 하얀 반달 무늬가 있는 유난히 활발한 녀석이었다. 이 아이 이름은 뭔가요? 젊은 부부가 물었다. 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은 기적이에요. 이 아이의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요. 행사를 마친 후 수진은 문득 백설이 보고 싶어졌다. 그녀는 차를 몰아 최 노인이 사는 시골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만치서 마당을 지키고 있던 백설이 그녀를 먼저 발견했다. 백설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이내 쏜살같이 달려나와 그녀를 맞았다. 꼬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낑낑낑. 백설은 수진의 발치에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나지막이 울었다. 그것은 철창 안에서 흘렸던 절박하고 처절한 울음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이를 다시 만난 반가움과 애정이 듬뿍 담긴 기쁨의 울음이었다. 백설은 수진의 손을 연신하고 그녀의 손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볐다. 고마워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당신 덕분에 나와 내 아가들이 모두 살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수진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수진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 백설의 목을 힘껏 껴안았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고 툇마루에서는 최 노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진은 백설의 까만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고 평화로운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나의 작은 눈물방울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한 어미개의 생명과 그 새끼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던 한 젊은 수의사의 마음까지도 구원해낸 것이었다. 사랑과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의 원은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감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